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뒤에 맞은 첫 주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진료 확대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수술과 진료기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상대당의 공천 과정을 비난하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각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결국 양당 공천의 절대 권력이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또다시 초강경책을 내놨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끝낸 뒤 국경을 봉쇄하는 등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경보도 대설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전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를 맞는 첫 주말, 의료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진료체제에 돌입한 국립중앙의료원. 주말에도 문을 열고 외래 진료 환자들을 맞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라도 진료를 볼 수 있게 된 환자와 보호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일날 지방에 내려가서 진료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등록해서 지금 진료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떠난 빅5 등 일반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대책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접수가 안 되네요. 다른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 알고 왔어. 나 오늘. 근데 뭐 어떻게 해서 환자가 죽겠다는 거야. 지금 못 가네. 여기서 죽여라. 의료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시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주말, 휴일 진료를 보도록 하고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 치료가 이뤄지는 병원에도 군의관 등을 임시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또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진 모든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맞는 첫 주말, 의료 공백에 따른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엽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후 거리 행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집단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정할 예정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2020년 단체 행동을 마무리할 때 의협 집행부가 종료를 선언해 혼란에 빠졌다며 중대 결정의 시작과 종료는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묻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임의와 임상 강사들도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은 젊은 의사들마저 이탈할 경우 병원이 사실상 마비 상황에 빠질 수 있어서 이번 주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날이 갈수록 진료 차질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 다니는 중증 환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식도가 이번에 강화만 해야 되면 할 수는 있을란가. 또 지금 정의가 밀리면은 내 뿐만 아니고 주위에 다 내같이 걱정하는 사람 많거든요. 문제는 병원에 남아있는 젊은 전문의들까지 이탈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펠로우라고 부르는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 병원에 남아 1년에서 2년 동안 추가로 공부하는 젊은 의사입니다. 통상 2월 말 병원과 근무 계약을 맺는데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국 80여 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임의와 임상 강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협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는 기관당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마저 병원을 빠져나갈 경우
대학병원 마비 사태가 불거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병원에 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임의 임상감사 분들이 지금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지금 환자를 위해서 좀 자리를 지켜주십사. 더군다나 이달 말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예비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을 비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는 임시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면 속수무책인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되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올해 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현지 시간 23일 인터뷰에서 어느 시점에선 제약적 통화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연준이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3.1%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웃돌자 금리 인하 시작 예상 시점을 6월 또는 7월로 늦췄습니다. 정부가 내일 우리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시장에 투자 대기 자금이 불어난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이 큰 금융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월 셋째 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연달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9.3% 치솟은 걸 비롯해 금융지주와 보험, 증권 등 금융주 상승세가 엔비디아 호재를 맞은 반도체주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가치 재고 촉진 방안이 나올 예정인데 금융주는 그간 저평가되어 있던 데다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주 환원하는 노력, 기업들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라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진입을 기다리는 투자자 예탁금은 한 달 사이 3조 3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최근 한 달간 불었는데 특히 코스피 잔고는 넉 달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저 PBR주 장세가 코스피 시장 상장 종목 위주로 형성된 데 따른 겁니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도 지난달 말보다 1조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시장 기대가 한껏 부푼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종목이 급등한 만큼 정부 발표 이후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AI 시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이 뜨겁습니다. KT는 이번 급까지 최대 1,000명 규모로 AI 인재 찾기에 나섰고 삼성과 기아도 대규모 채용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집사 로봇부터 전자제품, 자동차까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를 휩쓴 건 이미 시작된 시대 AI였습니다. 인공지능이 글로벌 산업의 미래 권력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AI 인재 확보입니다. KT는 초거대 AI 기술 개발과 IT 프로젝트 전략 설계 등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사원부터 임원급까지 최대 1,000명 규모입니다.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저희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IT 분야의 그 신성장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연중 수시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도 거대 언어 모델과 음성인식 등 AI를 포함한 90여 개 직무에서 대규모 경력 사원을 채용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한 기아도 IT 전문가 등 두 자릿수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개발자뿐만 아니라 IT 기획, 프로젝트 매니저, 데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IT 전문가 채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가운데 6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AI 전문 인재 수는 2,500여 명으로 30개국 중 22위. 전 세계의 0.5%에 불과해 인재 부족이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2001년부터 이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실제 AI 인재들의 해외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AI 산업의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사활을 건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처별 지원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특별한 유치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관심이 시들했던 메타버스가 최근 다시 주목받으면서 기업들이 특화된 콘텐츠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 전시관에 유치원생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아바타를 움직이며 아이의 추억을 쫓아가 봅니다. 엄마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아빠는 만들기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메타버스 졸업식이 열린 겁니다. 요즘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도 휴가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을 못해도 졸업식을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실제 내가 참여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디서든 시 공간에 제약 없이 핸드폰하고 링크만 있으면 접속이 되니까 국내 통신사가 개발한 어린이 기관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다음 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공간에 왜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특정 고객 타겟에 맞춰서 실생활에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침체기를 겪던 메타버스 산업이 최근 애플 비전 프로 등 AR 기기가 발전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1조 3,034억 달러, 우리 돈 1,7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선 사용자를 끌어들일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메타버스는 교육과 실습, 의료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킬러 서비스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기에 국내만이 아닌 해외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산업이 확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상대당의 공천 과정을 비난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각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결국 양당 공천의 절대 권력이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과 방탄 능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현역 의원 평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나오는데 이 대표의 사천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에 기생하는 기생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 공천은 대장동판 사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자들에게 투표 결과 집계 전체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달리 공천에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15% 비중으로 채점하도록 한 당 기여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집권 여당 내 투톱이 마음대로 평가 순위를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사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당 기여도를 결정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여기저기 다니며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사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흉내라도 내려거든
최소한의 양심과 제도는 갖추길 바랍니다. 여야는 각각 1차 경선 투표와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하며 후반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70% 이상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경선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6곳과 인천 2곳, 경기 3곳 등 모두 19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현직 의원과 영입 인재가 맞붙는 서울 양천갑을 비롯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경선 참여로 관심을 끄는 서울 동대문갑, 충북 충주, 제천, 단양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모두 25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진행하고 오는 28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추가 단수공천 후보자와 경선 지역을 포함한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공천 심사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역 의원 컷오프나 추가 전략 지역구 지정 요청 등은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친명계 도전자와 경선에 붙여진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비명계 현역 지역구가 경선 대상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면서 곳곳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어제 강원과 경상, 전라 일부 시군과 서해 5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오늘 새벽 5시 기준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제주 산지에 내려졌던 대설경보도 대설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북한 황해도 부근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이동하면서 경기 파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 하루에 5cm 이상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많은 눈이 내린 강원 평창 선자령에 등산을 갔던 남녀 11명이 길을 잃어 소방이 구조작전을 벌였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눈밖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 119 구조대원이 쌓인 눈을 삽으로 퍼가며 길을 냅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을 기어가느라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눈길에 갇힌 등산객 11명을 구조하러 나선 겁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선자령 일대에서 고립된 이들은 1시간 40여 분 만에 모두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2일에도 등산객 3명이 고립됐다가 6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배달 가방과 각종 오토바이 부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대전 복용동의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배달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서구 송도 해수욕장에서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달집에 불을 붙이는 순간 작업자 쪽으로 불꽃이 튀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남 사천시 삼천포항의 정박한 선박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어선으로 불이 옮겨붙어 모두 3척이 불에 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인천 운소동에 있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외벽에서 불이 났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30분 만에 불을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초강경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끝낸 뒤 국경을 봉쇄하는 등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내각 구성원들에게 배포한 2페이지짜리 전쟁 이후 구상안입니다. 먼저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켜 가자 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이뤄내고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 국경을 이스라엘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경은 이집트 측이 관리하는데 이를 넘겨받아 봉쇄하거나 드나드는 인원과 물자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요르단 서쪽 전 지역에 대한 안보 통제권을 가질 거라고 적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한다는 국제적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같은 초강경 계획이 미국과 조율된 거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had constructive discussions with the Israelis on all these issues over recent weeks, where we have, of course, continued to make clear our positions, including where those views and our positions diverge from them. Both Israelis and Palestinians have a right to be secure with equal measures of freedom and dignity. 미국은 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3,000채 이상의 정착촌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방안에 즉각 반대했습니다. On settlements, we've seen the reports, and I have to say we're disappointed in the announcement. It's been long-standing U.S. policy under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alike that new settlements are counterproductive to reaching an enduring peace.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에서 하루 동안 추가로 104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29,514명에 부상자는 7만 명에 가까운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옥중에서 숨진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나발니의 시신이 사망 8일 만에 가족에게 인계됐습니다. 키라 야르미시 나발니 대변인은 SNS에 나발니 시신이 그의 어머니에게 전달됐으며 함께 시신 인계를 요구해 주신 모든 분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정부 인사인 나발니는 16일 시베리아 최북단 야말로네네츠 자치구의 제3교도소에서 갑자기 숨졌습니다. 전쟁 2주년을 맞아 서방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아 굳건한 연대를 보여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러시아는 적군이 10km 이상 후퇴했다고 성과를 과시하면서 여론전을 강화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전 발발 2주년을 맞아 수도 키이우를 찾은 이탈리아, 유럽연합, 캐나다, 벨기에 정상들과 일일이 포옹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이 개전 당일 점령했다 수주간 전투 끝에 퇴각한 국제공항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Today, we're here to tell you that Europe will continue to stand at your side for as long as it takes. 젤렌스키 대통령은 승리하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Усі російські вбивці, починаючи з Путіна, обов'язково відповідатимуть за все те, що вони наробили. 젤렌스키 대통령과 서방 정상들은 키우에서 우크라이나 희생자들에게 헌화했습니다. 키우 시민들은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 영정을 우크라이나 국기로 둘러싸고 추모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만 2년을 맞아 러시아 도네츠크 점령지를 포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완전 장악한 우크라이나 아우디우카에서 포획한 무기들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강화했습니다. Мы находимся один из КМП ВСУ, где обнаружили имущество КМП, имущество в основном это натовские. 특히 적군이 10km 이상 후퇴하고 최근 2주 동안 우크라이나 장갑차와 포병부대 등 700개가 넘는 표적을 파괴했다며 성과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전쟁 2주년 바로 전날 폭죽을 터뜨리며 국경 잃은 국군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YTN 조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최근 러시아 반정부 인사 나발니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지만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등을 인용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제재가 단기적으로 제한된 효과만 가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는 러시아가 억압과 인권 침해 그리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500개가 넘는 대상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농민들로 이뤄진 트랙터 시위대가 파리에서 개막한 국제 농업 박람회장으로 모여들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박람회가 열리는 포르투드 베르사유 전시장 1홀에서 행사 개막 전 농민단체 대표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농민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전시장에 도착하자 거센 야유를 퍼붓고 호루라기를 불며 항의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막아서자 숫자로 밀어붙이며 장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보안 요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농업 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 비즈니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불용성 단백질 때문에 빵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글루텐 프리 쌀 빵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가루 대신 쌀로만 빵을 만드는 이곳.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또 유일하게 미국에서 인정하는 글루텐 프리, 즉 GFFP 인증을 받은 베이커리 시설입니다. 보통 밀가루 빵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 혼합물 글루텐, 특정 체질에는 복통과 소화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 밀가루 빵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틈새 시장을 겨냥한 겁니다. 쌀가루를 이용해서 반죽 공정과 베이킹 공정에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가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특허? 네. 이 특허 기술을 통해서 5ppm 미만으로 사실상 글루텐이 거의 없는 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덜 달고 밀가루빵과 거의 비슷한 식감까지 구현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김포 금쌀로 만든 쌀가루인데요. 이 베이커리에서는 김포 지역에서만 생산된 쌀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는 새로 오프라인 매장도 문을 열었습니다. 국산 우유, 생크림 등을 넣은 쌀롤 케이크가 가장 반응이 좋습니다. 단골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네, 특히나 밀가루를 못 드시거나 예. 뭐 아니면 아토피라든지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꾸준히 구매를 하시고요. 쌀빵을? 네. 또한 쿠팡과 마켓컬리 등 온라인 판매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으로 올해 매출은 지난해보다 40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개발한 그 특허 기술을 먼저 이전을 받고 이제 그 시제품을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이제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좀 지원을 해준 그런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또 2년 전부터 해외 직구몰 등을 통해서 미국이나 홍콩 소비자에게도 판매를 시작하면서 해외 수출길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미국 보스턴에는 대학과 병원,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민간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추진해 산업 생산 규모를 2030년까지 100조 원대로 성장시킬 계획인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 대학이 보스턴 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치매 연구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나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에 마련된 연구실입니다. 연구원들이 각자 자리에서 유전을 비롯한 각종 실험을 진행합니다. I think it is the interaction of all of these very smart investigators all living in close proximity of each other that makes for a really unique environment. 계속되는 연구 끝에 개발된 기술은 실증 과정을 거쳐 기업을 통해 사업화됩니다. 미국 보스턴을 중심으로 연구소와 병원을 비롯한 세계 최대 바이오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특히 1000개도 넘는 바이오 기업이 군집해 있고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오 클러스터 핵심 대학인 보스턴 대학교가 우리나라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일찌감치 보스턴대와 협력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공공보건 분야에 대해 연구 경험과 자료는 물론 결과까지 공유하게 됩니다.
And Alzheimer's disease is a major problem for all of us. I would hope then that if the relationship is successful, that it could be expanded. 동양과 서양 대학이 업무 협약을 통해 인종이나 환경별로 다양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양 대학 모두 이미 동일 집단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해온 터여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종 빅데이터 그런 노하우를 국가 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만 쓰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그런 기관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또 글로벌한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더 많은 고부가 가치도 가져올 수 있게 되고요. 정부의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계획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를 앞둔 지금 이번 업무 협약이 여러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좋은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해외 우수 학생을 데려와 마이스터고 같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과정이 경북에서 처음 시도됐습니다. 3년 동안 교육한 뒤 지역에 정착하도록 해서 기업의 인력난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삐뚤빼뚤 한글을 꼭꼭 눌렀습니다. 큰 소리로 자기를 소개하는 말도 따라 말합니다. 15살 앳된 얼굴의 외국인 유학생들입니다. 한국어가 낯설지만 반짝이는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Одоо ингэ надад хамгийн их тутагтж байгаа зүйл нь гэх юм бол одоо ингэ солонгос хүмүүстэй харилцах. Тэгэхээр ер нь одоо хамгийн их суралцах хүсэж байгаа зүйл гэх юм бол солонгос хэлийг яг ингэ одоо солонгос хүн шиг ярихыг аюу хүсэж байгаа. 베트남과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4개 나라의 예비 고등학생 48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달 말까지 적응 교육을 마치면 경북 지역 8개 직업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한국 학생과 똑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던 기업이 장학금과 일자리까지 약속한 학생도 있습니다. Tentang jurusan nautika yang mempelajari sistem navigasi dan cara untuk membawa kapal. Senang sih karena supaya lebih cepat dapat kerja dan lebih enggak perlu lanjut kuliah lagi. 경북교육청이 학업과 언어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 뒤 국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과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해외 뛰어난 학생을 데려와 중등 교육 과정부터 배우도록 해 기업 구인난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 우리 지역에 상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우리가 연계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만큼 해외 유학생 그 나라와 숫자를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고졸 학력으로는 우리나라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없는 현행 제도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떡잎부터 한국형 인재로 만들겠다는 이번 시도가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지자체와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게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30여 년 전 전통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20여 명이 모여 만든 지킴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만 3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세계로 열린 아시아 문화의 창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 스스로 기금을 모아서 전통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해가 갈수록 수상자 수가 많아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화적인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따스함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 곳곳으로 떠나는 역사 탐방과 문화재 청소, 궁장로 옛 영화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월간지 발행까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지킴이 대동문화가 30년 가까이 차곡차곡 해온 일입니다. 문화가 좀 진짜로 사람들 가슴에 스며드는 이제 그러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시민들 그 저변 확대를 하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우리 새로운 이사님과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대동문화는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재단 운영이사 300명 확보, 지역사회 협력사업 강화 등에 더 힘쓸 예정입니다. 예양의 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감들이 우리 광주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대동문화는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 나아가 새로운 미래로 만드는데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활입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은 생김새나 행동뿐 아니라 유전적으로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인데요. 이런 유인원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장난도 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어린 침팬지 한 마리가 어른 침팬지의 등을 앞발로 치고 달아납니다. 멀찍이 떨어져 살펴보다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다가가 등을 치고 도망갑니다. 이 침팬지는 상대가 돌아볼 때까지 두어 번 더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오랑우탄이 나무에 매달린 줄로 다른 개체의 머리를 툭툭 건드립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자 직접 다가가 몸을 부딪혀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동료를 놀리거나 장난을 치는 겁니다. We found playful teasing in all 4 great ape species, so in bonobos, in chimpanzees, in gorillas and orangutans. For example, be that a teaser is sneaking up behind the target, surprise him or her by, for example, hitting or poking. 미국과 독일 연구팀의 관찰 결과 유인원이 친구를 놀리는 방법은 모두 18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유대감을 쌓기 위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일종의 짓궂은 장난을 거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상대의 눈치를 살핀 뒤 반응에 따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더 심하게 장난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만큼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해 그에 맞춰 장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Did the action, the teasing, but they really looked for the reactions. They looked towards the target's face and they elaborate the behavior, especially if the target is not reacting or just minimally reacting. 연구팀은 유인원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으며 말 대신 몸짓으로 이를 표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유인원이 사람과의 공통 조상에서 분리된 1300만 년 이전부터 이런 유머와 장난의 본능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오는 27일은 국제동물보호단체가 정한 북극곰의 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곰은 멸종위기에 한 발 다가서고 있는데요. 특히 바다 얼음이 줄어들면서 굶주리는 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지질조사국과 워싱턴대 연구팀은 수년간 캐나다 매니토바주 버드슨만에서 북극곰을 관찰했습니다. 곰 20마리의 목에 카메라와 GPS 추적기를 달아 에너지 소비량과 먹이 활동, 체중을 분석한 결과 곰들의 생존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바다 얼음이 적어 먹이 사냥이 어려운 8, 9월에 곰들의 체중은 하루 평균 약 1kg씩 줄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얼음이 녹으면서 이 지역의 북극곰이 육지에 머무는 기간은 1980년대보다 3주나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에는 얼음 위에서 바다 표범과 같은 고열량의 먹이를 잡을 수 없습니다. 대신 조류와 술록의 사체, 다시마, 풀, 열매 등을 먹습니다. 먹이가 부족한 이 기간에 사냥 기술이 미숙하고 체지방이 적은 어린 곰들은 굶주림을 겪게 됩니다. It's really the younger bears, the subadults, that are at greatest risk of starvation. Those bears are smaller, given their younger age compared to an adult bear. As a result of their small size, they're not able to accumulate as much body fat as a larger bear would. 에너지 비축과 사냥 적응력이 떨어지는 개체와 아기 곰의 아사 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These younger bears and dependent cubs in the future are going to be the ones at greatest risk of starvation going forward.
굶주림에 시달린 북극곰들이 주거 지역에 접근해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이민 확대 기조를 밝혔던 캐나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유학생 숫자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자가 급증하면서 집값 폭등과 교육 서비스 악화 등 각종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요. 현지 동포들의 상황은 어떤지 들여다봤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올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를 약 36만 건으로 제한합니다. 지난해보다 35%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유학생을 포함한 캐나다 내 이민자 숫자가 1950년대 이후 역대 최다 수준으로 늘면서 주택난과 교육 서비스 악화 등의 사회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겁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앞으로 2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에 상한선을 도입한다면서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큰 비용을 내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이민자 수 감소가 주택 임대료 하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 유학 중인 한인 학생들은 이번 조치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신규 비자 제한책이 기존 유학생들에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불과 2년 새 주택 임대료가 22%나 오르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물가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문제가 되는 게 집값이랑 생활비인데 그 유입되는 인구가 조정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에도 주택난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미 현지에 거주하는 유학생에게도 불리한 정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캐나다에서 발표한 정책이 사실상 너무 갑작스러웠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 2년 임시 조치가 개선된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다시 유학생들을 상대로 불리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인 유학생을 고용해온 요식업계 동포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유학생 숫자가 줄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 중에 20% 정도 유학생을 데리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가게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 비즈니스 업계들에서 유학생을 직원으로 사는 데가 많아서 단기적으로는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어서 저희 식당에게는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학생들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제도 정비를 이유로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을 3월까지 전면 중단한 상황. 캐나다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은 현지 정부의 공식 발표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 조언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3월 31일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접수가 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자에 대해서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학업 계획이라든가 좀 영어 공부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타더라 저렇다더라라고 많이 좀 루머도 돌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연방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리고 전문가들과 꼭 상의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자 급증과 주택난 사이의 함수를 풀고 유학 문턱을 다시 낮추게 될지 주목됩니다. 드넓은 세계관이 담긴 듄2가 국내 극장가에 상륙합니다.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대세 배우들이 내한해서 영화 팬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팬들의 환호 속에 영화 듄2의 주역들이 등장합니다. 할리우드 대세 배우 티모시 샬라메와 젠데이아 콜먼, 그리고 감독과 조연들이 홍보를 위해 한국을 찾은 겁니다. 듄에 미친 사람들, 이른바 듄 친자를 양산해낸 이들은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Dune Chinja, something like that. Perfect, Okay, perfect. there we go. As was just said, this is my second time in Korea, and I am truly enormously grateful to be here. I've never had that kind of generous welcome anywhere, really. I'm like, not even my mom's house. So this is so special. 우주적 세계관이 담긴 영화는 모래 언덕을 뜻하는 듄이 가득한 행성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그려냈습니다. 황제의 모략으로 몰락한 귀족 가문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후계자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깨닫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후계자가 반란군들의 메시아가 되는 과정에서 펼쳐지는 종교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I want them to think about religion and organized religion, and I want them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to follow a leader. I want the movie to be like the book, like a cautionary tale about messianic figures, people who try to blend religion and politics together in order to control people. 초콜릿 공장장 역을 맡은 영화 원카의 흥행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티모시가 또 한 번 듄2로 관객들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Absolute confusion that this chocolate man is all of a sudden out in space, commanding armies. As an American, to be here and see the rich cinematic history here, and I'm very grateful that movies that are absolutely different could be received positively. 빌네브 감독이 이전 시리즈보다 훨씬 강인한 영화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영화 듄2는 오는 28일 개봉해 국내 극장가를 공략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신작 여행자의 필요로 제74회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단은 주 행사장인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홍 감독의 여행자의 필요를 은검상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으로 발표하고 시상했습니다. 홍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에 7차례 진출해 부문별 작품상인 은검상만 모두 5차례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홍 감독은 시상대에 올라 심사위원단이 자신의 영화에서 무엇을 받는지 모르겠고 궁금하다며 소담을 밝혀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오늘 아침 우산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고 있고요. 특히 충북 청주와 제천, 음성, 진천과 제주 산간은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산간은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비양은 5mm 미만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 정도 수준이 예상되고요. 밤까지 제주도만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0.8도, 청주가 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6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예년보다 포근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